심판 이후 법원이 재차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배상 금액은 절반으로 줄여 또 다른 실망감을 낳고 있습니다. 광양항의 컨보드 예정지를 항만시설 부지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양항의 대상 용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주목됩니다. 율촌 산단에 들어선 전남 테크노파크가 민관통합법인 출범 10년을 맞았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전남 테크노파크가 그동안 이룬 성과와 앞으로의 구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민주화에 헌신했던 조비오 신부가 영면에 들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길에 신자와 5월 단체 회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개월 전 소록도에서 한센인 피해 사건 특별재판을 진행했던 법원이 이번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배상 금액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 한센인들의 상실감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단종과 낙태 수술을 당한 한센인 130여 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한센인 피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불법 행위로 인격권과 평등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한센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배상 금액은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낙태와 단종 피해자에게 각각 4천만 원과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한 명당 2천만 원만을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 국가가 한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고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수의 한센인과 변호인단은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걸 인정하면서도 1심 판결 금액을 감액한 것은 한센인들의 고통을 외면한 생색내기용 판결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지난 6월 사법사상 처음으로 고흥 소록도에서 특별재판까지 열렸던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한 한센인들의 실망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른 한센인 피해 사건도 2년이 다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놔놓고 아무런 사과도 안 하고 항고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법에다 상고해놨어요. 20대 국회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시한 한센인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의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건 빨라야 다음 달 말. 수십 년 동안 한을 품고 살아온 한센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은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항의 일부 지역을 컨테이너 부두 예정지에서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 조상필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다양한 해양산업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광양항을 특정 산업에서 벗어나 대상 용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위원은 또 광양항 컨부두 3단계 3차 사업 지역도 해양산업 클러스터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이미 매립한 지역은 항만시설 예정지 개념으로 확대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스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오늘 대회의실에서 마이스 산업 관계자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마이스 인프라 구축과 연계 관광 추진 등 마이스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는 물론 군산 등 대표적인 컨벤션 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수 지역에 알맞은 마이스 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지역 산업 육성의 거점인 전남 테크노파크가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통합 법인 체제로 출범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됩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은 김병일 원장을 만나 테크노파크가 걸어온 과정과 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테크노파크가 현재 그 통합 거버넌스 체제로 출범한 지가 이제 10년이 됐고요. 원장님 취임하신 지는 이제 막 1년이 됐습니다. 10년 된 조직 들어와서 보신 소회는 어떠셨는지, 또 지난 1년간 역할의 초점은 어디다 맞추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전남 테크노파크는 2003년도에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16년이니까 13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그 전라남도 각 지역에 특화센터들이 산재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에 거버넌스화 돼서 테크노파크의 모든 조직들이 하나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 각 지역에 이제 그 테크노파크가 흩어져 있어서 업무의 이제 효율성이라든지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라남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센터들을 제가 많이 방문을 해서 입주기업 CEO들도 대담하고 연구도 만나고 그렇게 분주하게 생활해 왔습니다. 예. 올해 핵심 과제가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요 산업 어떤 것들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육성돼야 합니까? 전라남도의 지역 전략 산업은 에너지 신산업하고 드론, 다시 말하면 무인항공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무인항공기 산업과 에너지 신산업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전라남도는 이쪽 동부 지역, 특히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산업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들과 연관을 해서 융복합 사업으로 발전을 시켜서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발전하려면 또 대형 2차 전지 산업도 아울러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이낙연 지사님이 에너지 자립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성이 실현되려면 역시 또 대형 2차 전지 산업이 발전돼야 되기 때문에 향후 대형 2차 전지 산업과 에너지 신산업, 무인항공기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결코 풀기 쉽지만은 않은 현안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테크노파크가 짊어져야 하는 임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청년이 돌아오게 하려면 역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 고용 창출이 돼야 되거든요. 뭐 고용 창출이 어떻게 되냐면 기업이 또 매출이 또 증대돼야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매출이 증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외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R&D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자리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청년이 돌아오는 그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지역 경기도 그렇고요. 기업 경영 환경, 또 일자리 사정 방금 강조하셨는데 모두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주들 또 우리 청년들,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볼 때는 고용 절벽이라는 그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시의원님들과 같이 고뇌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지만 우리 기업이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결국은 노사 상생의 협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전남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컴퓨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을 이용한 새로운 고용 창출이 일어나도록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역 기업체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테크노파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화 운동에 평생을 헌신했던 고 조비오 신부 장례미사가 엄수됐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길에는 천주교 신자들과 5월단체 회원들이 함께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장례 미사가 열린 임동 대성당에 입당 성가가 울려 퍼지고 영정 사진을 든 상주를 따라 고인의 운구 행렬이 안쪽으로 들어섭니다. 성당을 가득 메운 신도들은 성가를 부르며 고인을 추모합니다. 장례 미사를 집전한 김희중 대주교는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이후 한평생을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헌신한 조 신부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광주의 5.18 정신을 이어받아 80년 5월처럼 고통받고 있는 이웃 나라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느님께 빌어주시리라 믿습니다. 2시간 넘게 장례 미사가 이어지는 동안 추모객과 신도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고인의 뜻을 기렸습니다. 고인의 영정을 앞세운 운구 차량은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으로 향했습니다. 5월 단체 회원들은 고인과 함께했던 5.18의 아픔을 회상하며 노제가 거행되는 동안 눈물을 훔쳤습니다.
계엄군의 광주 재진임을 막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죽음의 행진을 하셨던 분입니다. 회원들은 고인이 생전에 함께 불렀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한 목소리로 지창했고 조신부는 추모객들의 배웅을 받으며 한없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마지막 길을 향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난 1951년에 세워진 여수시 남면 안도 우체국 폐쇄 방침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도 주민들은 오늘 안도리 사무소에서 전남지방 우정청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현재 우체국 통폐합 사업의 일환으로 안도 우체국이 폐쇄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며 대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체국 측은 우체국 폐쇄 대신 출장소 운영 방침을 제시해 주민들의 수용 여부가 주목됩니다. 대규모 아울렛 개점을 앞두고 최근 업체 측이 마련한 사전 설명회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지역 상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양참여연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지역 의료 점주들의 배려 방안이 모호한 데다 시민 채용 우대 계획도 직접 고용보다는 점주들에 의한 간접 채용이 대부분이라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단체 측은 이와 함께 연간 500만 명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교통체증과 환경, 소음공해 등에 대한 대안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쌀 재고량이 넘치면서 수확철을 앞두고 정부 양곡 창고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협과 민간 창고까지 빌렸어도 정부 양곡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햇볕 수매를 앞둔 농협 미곡 처리장에서 지난해 사들인 벼를 건조당에 넣고 있습니다. 전남 도내 정부 양곡 창고는 1,200여 개에 82만 3천 톤 정도의 보관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7월까지 재고량 53만 2천여 톤이 이미 쌓여 있기 때문에 작업 공간 등을 빼면 실제 보관할 수 있는 양은 8만 2천여 톤입니다. 여기에 9월까지 시장 격리곡과 올해 공공비축미 12만여 톤을 더하면 출고 예상량을 감안해도 5만 8천여 톤 분량이 부족합니다. 전라남도는 농협과 민간 창고까지 빌려서 쓰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도 자체적으로 창고를 확보해서 부족한 시군의 물량을 이고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창고를 추가 확보하면 10만여 톤의 보관 능력이 남는다고 밝혔지만 올해 기준으로 시장 격리가 또 이루어진다고 볼 때 13,000여 톤 정도의 분량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농협도 자체 수매할 벼가 많아 창고난은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양을 야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넘쳐나는 재고쌀이 올가을 유리 없이 쌀값을 떨어뜨리고 올해 수매한 벼가 부실하게 관리될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순천시가 2015년 대한민국 경관대상에 이어 2016년 아시아 도시 경관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아시아 도시 경관상에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을 주제로 응모해 도시재생을 정원이라는 창의적 거점으로 발굴하고 문화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미래상을 성공적으로 제시한 측면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도시 경관상은 지난 2010년 아시아의 우수 경관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아시아 해비타트 본부 등이 주관한 권위 있는 국제상이며 올해 8개국에서 41개 프로젝트가 응모됐습니다. 여수시가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여수 밤바다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여수시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언론인, 여행사 관계자 등과 함께 여수 밤바다를 둘러보고 이들을 상대로 여수 밤바다 여행 상품을 특색 있는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한편 여수 밤바다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글로컬 상품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남 지역 학교 10곳 가운데 3곳은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도내 전체 학교의 31%인 276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80개 학교 반경 1km 안에는 5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학교 안전 예산을 성범죄자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엑스포터널 인근에서 차량이 뒤집혀 이 일대가 30여 분 동안 정체됐습니다. 이 사고로 36살 김모 씨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김 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서가 도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방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검은도에서 열린 이번 훈련에서는 이론 교육과 오일 펜스 설치 훈련 등이 이루어졌으며 해양오염 발생 시 주민들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해경은 지난 2010년부터 6척의 어선과 29명의 주민들로 국민방제단을 구성해 민간방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